일단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로 또 포지션이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수급도 좀 엇갈린 상황인데요. 자, 전반적인 시황 점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시가와 저가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작할 때 기록했던 가격이 오늘 저가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쭉 올라가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저가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일단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61선이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미 얘기했었죠. 지수가 옆으로만 기어도 결국은 61선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120선은 횡보하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어요. 그 오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하락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마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시 상승한 이유는 기간 매수와 대형주 지수 상승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3자가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는데 지수가 가는 거를 저는 31년째 주식 투자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단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등락 결과 먼저 말씀드리고 등락 원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등락 원인을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올라갔고 이래서 내려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상승과 하락의 원인을 찾게 되면 기본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등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뭐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지금보다 지수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뭐 한다고요? 예측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초보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만 하면 나는 초보자가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막상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10년 아니라 20년을 했는데도 초보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칭해서 오래된 초보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예측은 고사하고 분석도 못해요.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도박이에요.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도 나오거든요. 비정상은 뭐라 그랬죠? 왜곡 또는 변수라고 그랬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한 세력이라든가 어느 한쪽의 어떤 매매 주체가 극심하게 막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갑자기 호재악재가 터져요. 이거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분석과 예측을 해야만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했어요. 예측했어요. 그것도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왜곡 또는 변수가 나와가지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등락 결과, 등락 원인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대충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의약품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스닥은 제약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되는 흐름이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시장의 어떤 그 구분만 된 거죠. 사실 뭐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업종 이름을. 근데 코스닥에서는 그걸 제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는. 그리고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기가 마련되면 반등할 수 있는데 대형주가 지수 억눌러 버리니까 덩달아 빠졌는데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뭐 해외 증시, 뭐 최근엔 뭐 원달러 환율, 뭐 지금 뭐죠?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되겠죠. 계속 달라요, 그게요.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적중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완벽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전에서는 손해볼 수는 있어요. 왜? 비정상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는 감안하시고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비정상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구를 비하자면 그거예요. 남자분들 잘 아시죠? 내야 라인 드라이브라든가 외야 직선 타구로 그냥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잘 맞은 타구인데 약간 운도 좀 따르는 게 또 주식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그 유현진 선수 그 경기도 보셨지만 평상시 같으면 잡힐 타구가 그냥 떼굴떼굴 불어서 안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석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와 저가가 동일했다. 이거는 뭐 분봉으로 확인이 되겠죠? 여기입니다. 시가와 저가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일봉 차트상을 보면 오늘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죠. 어제 방송에서. 오늘 어차피 이거 데드크로스가 나올 거다. 나왔잖아요. 원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이게 없었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 상승은 사실은 이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원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간 낭비만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3일에서 음봉 나왔어요. 약간 좀 험악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의 그 FOMC가 개막돼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물론 제 생각은 있긴 하지만 발표하진 않겠습니다. 또 발표했다가 또 맞으면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또 틀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왜 그럼 제가 믿지는 장사를 합니까? 시청자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예측하는 사람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다음부터 예측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경제TV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다수가 해설하잖아, 해설. 상황 다 만들어지면 누구나 아는 얘기. 그러면 방송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있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코스닥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서 만약에 뭐 금리 인하가 되면 호재로 인식이 돼갖고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실망했을 때 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든가 더 나가서 금리 인하 코멘트가 전혀 없다든가 앞으로 뭐 이래버리면 미국이 빠지고 우리나라 더 빠지니까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제가 특이사항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같은 바이오예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업종 이름만 달라요. 코스피는 의약품, 코스닥은 제약. 근데 왜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냐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엇갈렸거든요. 지금 의약품은 사실상 코스피에서 거의 뭐 최고 상승률이고 제약은 사실상 주요한 메이저 업종 중에서는 최고 하락률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코스피에 있냐 코스닥에 있냐 이것만 다른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코스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4월 말에 했던 얘기 역시 또 해드릴게요. 어제 방송을 보시면 또 똑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4월 하순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중 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중 고점. 이게 이중 고점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4월 20일 강연회 때 이중 고점 가능성 상당히 높고 코스피는 2019년에 100에서 150포인트 오버슈팅 됐다. 2000선을 향해서 다시 내려갈 거다. 자, 5월 하순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5월 하순에. 여기까지 왔을 때. 참 주식이라는 게 무섭죠. 내려갈 때는 어때요?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고, 반등 나오부터 요만큼 나오다가 그 다음날 또 빠지고, 한도 없이 빠질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또 올라갈 때는 어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시세의 어떤 뭐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세를 대하는 느낌이에요.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때 딱 제동을 걸어야 돼요. 한없이 내려갈 것 같은데 매수 들어가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5월 29일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9-0529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무조건 베팅해라. 수요일 밤에 얘기한 거예요. 그 목요일부터 이제 반등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 2100선이 처음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가 약간 지나서는 안 넘어가거나 넘어가도 힘겨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힘겨울 거라고. 근데 정말 좀 힘겹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잖아요. 자, 이 방송을 최소한 2주, 길게는 2달 정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아마 진지하게 갈 겁니다. 어차피 저는 그동안 중장기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 시황 점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화요일까지는 정상적 흐름으로 전개됐다. 오늘 말하는 거죠. 어제하고 오늘 제가 이제 혼조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오늘 흐름은 맞다. 그리고 화요일도 뭐 비슷할 거다. 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뭐 내내 플러스였으니까 아니었잖아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나온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흐름인데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죠. 내일 이후에는 어떤 극단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 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 시간 현재 야간 선물이 플러스 2.00을 넘고 있거든요. 네, 플러스 2.00. 플러스 2.00을 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그 야간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2.00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도해도 되고요. 없다 그러면 오늘 매도했다가 야간 선물
매매 시간에 일단 단타로 끝내주세요. 무슨 얘기냐? 이미 선물 매도가 있다. 그러면 야간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2.00 이상에서는 추가 매도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두세 개 했다 그러면 하나 정도 가볍게 하시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는 뭐 지금 매수도 매도도 포지션이 없었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 2.00 이상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뭐 장중에 0.5든 1.0이든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끝내세요. 내일 또 대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 시간 현재 플러스 2.15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수 보면서 하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종합주가 지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이건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있었죠. 미국과 한국이 올라가면, 미국이 10만큼 올라가면 한국은 3만큼밖에 못 올라간다. 반대로 미국이 3만큼 빠지면 한국은 7만큼, 10만큼 빠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다고 해도 미국보다 약하고요. 똑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한국이. 그리고 그걸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미 보신 분들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작년 1월 말에 이렇게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4월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 보면요. 이게 다우존스예요.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10월에 더 갔어요. 올해 4월에 와, 작년 10월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꼭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광주 무등산 보는 거 같죠?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지 아세요? 이 봉우리가 비슷한 게 쫙 널려 있어요. 그래서 등수가 없다. 그래서 무등산이에요. 없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할 때 등자. 그게 바로 이제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같잖아요. 그죠? 네. 광주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자, 이번에 한국 볼까요? 한국을 보면요. 이건 무등산이 아니죠. 뭡니까? 아주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봉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미국을 한번 다시 볼게요. 미국 고점 찍을 때, 1월 고점 찍을 때 우리나라 거의 똑같았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이랬을 때 미국은 약간 더 갔어요. 올해 봄에도 한 이쯤은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이 10만큼 올라도 우리나라는 3만큼밖에는 안 오를 거다. 반대로 미국이 3만큼 빠지면 우리나라는 7에서 10만큼 빠질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수요일 이후에 제가 극단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이후에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급등을 한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이 수익이고 급락을 한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수익 나겠죠? 근데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단기나 추세나 다 수익이 가능해요. 단기적으로도 수익 나고 추세적으로도. 무슨 말이냐? 들고 있으면 수익 난다는 거죠. 반대로 매수 포지션 취하는 매수. 단기적으로는 수익 날 수 있어요. 왜? 급등하니까. 추세적으로는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호정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